과연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3국까지 가게 될 것인가 1국 장고대국의 결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이쪽을 선택을 했죠. 결국 이렇게 이었을 때 박지현 선수가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100일 끝내기는 이상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수가 나는 듯 보이고요. 수가 난다면 흑은 지켜야 되지만 지금 지키고 여기를 젖히면 흑이 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일단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번 이쪽 수를 살펴보죠. 이곳을 두면 이곳을 둘 때 일단 이렇게 단수 치고 혹시 이런 식으로 버티는 수가 있나요? 이것은 일단 안 됩니다. 송롱이 선수도 바로 여기를 결행을 하진 않았는데 저친수에 대해서 끊어갔고요. 이 저친수가 지금 불가능하다면 이쪽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둑은 서로 이제 확정가로 지금 형태로 굳어졌을 때는 백승이에요. 이쪽은 두 선수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찝으면 이었을 때 이제 여기를 붙이고 막는다면 이쪽을 먹이쳐서 이것은 이제 패로 버티고 이을 때 이렇게 내려서면 수가 났거든요. 네. 그럼 흑의 입장에선 여기서 별다른 선택이 없고 30초. 하나, 둘, 여기서 이쪽을 넷, 있는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7, 8. 그럼 여기를 나갈 때 찝고 이건 뭐 수가 안 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땐 이쪽도 지금 수가 날 것 같은데 여기도 흑이 원하는 만큼 이루진 못했습니다. 이 정도 깨가는 걸로는 좀 부족한가요? 네,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백집을 세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략적으로 집이 한 104 정도는 나거든요. 100집은 넘습니다. 그럼 덤까지 해서 한 110집 정도 났죠. 근데 흑이 이제 여기를 다음에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사석은 3개 많고 여기 잡고 있는 사석이 딱 20개입니다. 그럼 40집에 마지막 하나, 흑집이 100집이 살짝 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받고 끝내기가 되면 반면으로도 100이 앞섭니다. 100은 이제 덤까지 110집이었는데 차이가 좀 벌어져 있죠. 아, 네. 일단 이 차이 나는 흐름을 박지현 선수가 만회를 하려면 여기는 일단 수가 나지 않아서 흑이 안 받는 흐름은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받지 않는 수로 다른 큰 곳을 두어가야 되나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100집이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여기를 받으면 이제 흑의 필패이고 흑이 손 빼고 끝내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바둑은 100이 좋네요. 그렇게 미세한 흐름 같진 않습니다. 지금 박지현 선수 눈이 뭔가 이 좌기 쪽을 잠깐 오갔었는데 네, 그쪽을 받을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이쪽을 받지 않고 수가 나지 않는다면 승용이 선수의 이쪽을 붙이고 막은 끝내기는 당연히 비막 끝내기라고 다른 큰 곳을 가는 게 낫죠. 승용이 선수는 지금 수가 난다고 보고 이곳을 붙이고 막았고 형태가 좋다고 보고 이쪽을 젖힐 때도 다 받아주었는데 아마 승용이 선수는 이곳을 붙였을 때는 확실히 좀 수가 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도 수가 나는 자리고요. 일단 지금까지의 저의 수익기로는 그쪽은 10초. 수가 날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지켰네요. 지금은 여기를 밀고 이쪽을 단수 치고 끝내기를 하면 단면으로도 백이 좀 남기는 흐름 같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이 쌍방 초읽기가 몰린 상황에서 정말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쉽게 갔을 때도 어떻게 될지 일단 흐름 자체는 하변에서 약간 당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박지현 선수의 승부수로 볼 수가 있었고 다섯,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덟.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그 흐름을 쉽게 바꿔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어도 이쪽을 잇고 있는다면 여기 사는 것과 이쪽 연결이 맛보기성이라고 보는 거죠. 뭐 최소한 백은 이런 식으로 치받는 것은 선수이기 때문에 연결에 어렵다고 뭐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박지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겠다는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계속 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무난하게 가서는 차이가 좀 벌어져 있으니까 박지현 선수가 이제 마지막 100의 좀 엷은 구석 그리고 상대가 좀 찜찜해할 만한 그런 자리를 계속 노리고 있고 지금 그것이 하변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받아야겠죠. 송룡희 선수는 선택은 정말 과감하네요. 바둑이 꽤 앞서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바둑은 포스트 시즌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긴장이 되고 이런 부분을 받을 때 특히 이런 부분을 가서 뭐 상대가 있는 것을 결행하기 전에는 뭔가 이쪽이 좀 찜찜할지 좀 살펴볼 만도 한데 계속 선택이 빠릅니다. 네. 30초. 그만큼 이제 본인의 수익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넷, 다섯, 여섯. 이국 속기르 대국을 진행했던 최정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박지현 선수는 계속 뭔가 버티는 쪽으로 이제 행마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 붙이는 수도 그렇습니다. 이 붙이는 수는 사실 이쪽을 젖히면 이 수 자체가 지금 결행이 가능한 수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여기를 둬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몰아간다면 계속 끊어가기에는 이을 때 여기를 밀고 이렇게 살아서 사실 확실히 되는 수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리한 상황이니까 뭐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10초. 그런 변화를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박지현 선수가 마지막으로 뭔가 노림이 있다면 이제 이쪽 부근의 선수를 통해서 만약 백이 이어진다면 이제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이제 그런 수법이 마지막 노림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평범하게 가서는 지금 흐름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 네, 둘, 지금은 흑의 셋,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넷. 없네요. 다섯, 여섯. 제가 만약 백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처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쉽게. 근데 아. 거기까지 또 가요. 네. 용서가 없네요. 네, 착수는 쉽게 쉽게 나오는데요. 네. 빠르게 빠르게 이제 결단력 있는 수를 보여주면서 선택하는 수는 계속 최강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이가 좀 벌어져서 그렇지 하나, 그 수가 안 될 것 같지는 않죠.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도 다섯, 여섯, 이런 변화가 된다면 여덟. 안에서 사는 것은 어렵진 않았으니까요. 네, 박지현 선수도 뭔가 계속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저는 제가 백이었다면 이곳을 둘 때 그냥 딴에서 받았을 것 같고 지금 방금 저친수로도 그냥 이런 자리를 뒀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차이는 벌어져 있어요. 승용우이 선수는 여기를 젖히는 순간에 이 백돌이 잡힐 리는 없다라는 판단이고 흑이 잡으러 올 때에는 이곳의 역습을 통해서 이렇게 끊고 이쪽을 끊으면 백의 연결은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박지현 선수가 뭔가 던질 수 있는 승부수는 이곳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해요. 박지현 선수가 쉽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먼저 젖혀 봅니다. 이런 수도 사실 만만치 않은 바둑이라면 약간 위험한 수가 될 수 있죠. 백이 오히려 이런 데를 밀고 들어가서 흑돌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던진 상황이니까 뭐 그런 변화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송롱이 선수는 이 백돌만 잡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쪽을 잡으러 올 때 이 수만 계속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받아주고 여기도 받아줬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애초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형태에서 크게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승부수이긴 한데 뭐 백이 그냥 이렇게 단수 쳐도 쉽게 살았죠. 늘면 여기를 두면 되니까요. 아, 따로 살아가면 되나요? 네, 박지현 선수가 뭔가 돌리면서 뭔가를 이제 시도는 할 겁니다. 근데 이쪽의 형태가 그냥 두는 것은 이제 박지현 선수의 의도에 딱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쪽의 단수도 지금 이렇게 두면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잇고 들어가고 뭐 이곳을 두거나 백이 이렇게 이제 살게 되겠고요. 박지현 선수가 일단 이곳까지는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둔다면 마지막 뭔가 이런 단수 통해서 약간은 좀 흔들어 갈 여지는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제 흑이 노리는 것은 이런 데 단수 치고 따내면 이쪽을 쭉 돌리고 다시 이쪽 단수 치고 뭐 그런 변화죠. 먼저 치바당한 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입니다. 네. 상당히 앞서 있는 형세의 숭롱의 선수도 계속 이제 강공으로 일관을 하고 있고 박지현 선수는 약간 무리스러운 작전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신경이 정말 날카로워지는 그런 마지막 전투가 되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그 수는 약간 살아두는 의미죠. 이쪽으로 살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래쪽을 살았고 여기를 두면 따내서 이 형태 자체가 다음에 이곳 단수가 선수라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흑이 앞서 보았던 이쪽을 돌리고 나서 뭔가 시도하는 것은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여기를 내려서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을 밀어서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있는 흑돌 전체가 아직은 못 살아 있죠. 수가 잘 되지는 않는 곳이네요. 네. 여전히 상황 자체는 박지현 선수가 뭐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뭐 이것을 몰라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가서는 박지현 선수가 찬스가 없다 보니까 다섯, 지금 여섯, 모든 것을 내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상황입니다. 여덟, 아홉,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처리라면 물론 이제 어떤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처리라면 그 마지막 승부수가 통하지는 않았죠. 승롱의 선수가 그냥 여기를 끊고 흑이 받으면 뭐 여기까지 선수하고 이쪽을 살아두면 오히려 여기서는 흑이 다 보태줬습니다. 네, 그 수로 인해서 좀 더 선명하게 승부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승용의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서기에는 차이가 좀 더 벌어졌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박지현 선수의 마지막 승부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에서 어떤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흑이 수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를 단수 쳐야 되고 따내면 이제 백은 여기를 교환해 두고 여기까지 살아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이런 교환도 아낄 필요는 없죠. 이렇게 따내고 여기를 넘어가도 반대쪽을 끊는다면 하나, 둘, 수가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단수 친 수도 다음에 따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 찌르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흑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으러 간다면 백이 이런 데를 하나 교환해 두고 이렇게 찔러가면 반대로 흑돌 전체가 잡히면서 백은 살아가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괴롭네요. 네, 엄청나게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쪽에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정말 한참 부족한 형세가 되었는데 백의 형태는 깔끔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두 선수가 착점하는 손길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그 정도를 봤을 때 뭐 두 선수도 당연히 이제 형세는 완벽하게 이제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3구까지 가게 됐더라면 경기 후반 건설팀에서는 김윤영 선수의 출전이 유력시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윤영 선수 카드를 못 썼다는 게 좀 아쉬움이 네.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호반 건설팀 입장에서는 이 최정 선수 카드가 워낙 강력하니까 약간 변칙 오더를 냈거든요. 일곱, 여덟, 그런데 이제 팀의 에이스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에이스 카드를 아예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만약 이대국 박지현 선수가 패해서 이제 탈락하게 된다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런 곳에 뭔가 수가 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이제 던질 곳을 찾는 의미도 조금 있을 것 같네요. 확인해 보는 네. 시간인가요? 지금은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수가 나지 않았을 때는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으니까 마지막 승부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궁도가 뭔가 만들어질 것도 같은데요. 안에서는 사실 근데 여기를 지금 늘면 이렇게 마늘무를 하고 뭐 살아있는 공도는 좀 힘들고요. 흙이 이제 뭔가를 시도를 해본다면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쪽을 엮어가야 되는데 백이 실수하지 않으면 뭐 수가 날 것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듭된 이제 승부수이긴 한데요. 지금 송몽희 선수가 끝까지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자리도 늘지도 않았고 이런 데서도 계속 강하게 두고 하니까 이제 박지현 선수가 좀 미련을 버리질 못하고 계속 뭔가 수를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박지현 선수가 지금 마지막까지 저거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팀의 일련 농사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지금 자신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네. 마지막 불꽃을 지금 우상기 쪽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우선은 이어보는데요. 그냥 깔끔하게 배기 처리한다면 이런 데를 밀고 받을 때 이렇게 두면 지금 여기는 한 집도 없고 여기서 뭐 집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이 가장 깔끔할 것 같고요. 뭐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다르게 받긴 다르게 받았는데요. 이 수도 이쪽으로 한 점을 잡는 것은 그냥 따고 이렇게 받아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끊는 수를 보고 있으니까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라면 안에서 두 집은 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역시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숭룡의 선수도 마지막까지 정확히 받아가야 합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라고 보고 있었으니까 이쪽을 두니까 이쪽을 나갔고요. 뭐가 없죠. 네, 지금 이곳에서 수가 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 단수 치면 네, 아무런 수가 없죠. 지금 여기를 둬봤자 끊으면서 단수니까 이쪽 수상전은 무리고요. 안에서 사는 공도도 나오지 않고 이쪽도 이제는 뭐 별다른 수가 없고요. 거의 끝이 보이네요. 박지현 선수의 마지막 우상 쪽 승부수도 지금은 불발입니다. 네. 송롱의 선수가 이번 시즌을 되돌아보면 뭐랄까요, 뭐 기대만큼의 성적은 아니었죠. 정규 시즌에서 이 선수가 6승 6패를 기록을 했는데 둘, 셋, 뭔가 오늘 대국 내용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는 계속 뭔가 주전으로 기용이 될 것 같고 여덟, 아홉. 서울 부강약품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포스트 시즌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최정 선수는 워낙 이제 막강한 원탑 기사니까 그 뒤를 받쳐줄 선수가 중요하겠습니다. 숭룡의 선수가 계속 등판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일단은 뭐 그것이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의 스케줄 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보여준 대국 내용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앞으로 계속 셋, 뭔가 등판할 가능성이 넷. 높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지현 선수도 이국의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제 경험을 빗대 보면 예전에 이제 바둑 리그를 둘 때 물론 이제 소리가 들리거나 그 결과를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미묘한 공기로 인해서 한 80%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 느낌이 좀 오나요?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복귀 소리가 들려올 때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지 그리고 뭐 들으려고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쪽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그냥 미세하게 들릴 때 대략 이제 짐작을 할 수는 있죠. 일곱, 여덟, 아홉. 아, 아무래도 복귀 소리가 좀 들리면은 예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박지현 선수의 이수는 여기를 둘 때 백이 끊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는 수를 엿보고 있었고 지금 송롱의 선수가 이렇게 받아서 백의 형태는 완벽합니다. 애초에 계산했을 때 한 반면 5집 정도는 백이 앞섰던 형태에서 이곳과 이곳에서 흑이 한 10집은 손해를 봤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개가는 큰 의미는 없죠. 둘, 차이는 많이 벌어져 있는데 박지현 선수가 넷, 이번 시즌 유독 좀 풀리지 않았잖아요. 일곱,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고 네. 네, 그 아쉬움에 지금 차마 돌을 거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표정과 돌이 떨어지는 손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승용의 선수는 좌변 쪽 정리를 들어가는데요. 그쪽을 끊어서 끝내기를 하니까 여기를 있는 수가 끝내기가 되죠. 수가 날 것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되고 끊는 수도 끝까지 이제 좋은 끝내기를 승용희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리고 역설적으로 승용희 선수가 계속 이제 최강의 끝내기를 하니까 뭔가 그 사이에서 어떤 빈틈이 없을까 해서 박지현 선수가 네, 계속 저런 수를 이제 노리게 되는 거죠. 네. 승용의 선수도 조금은 편하게 받아도 될 텐데요. 네. 뭔가 이 선수의 기풍이 그러한 것 같고요. 상당히 유리하지만 끝까지 완벽한 끝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여기를 막을 때 이렇게 치중 가야 하니까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이 젖히는 수가 선수니까 백도 끊어지게 된다면 약간 좀 찜찜한 구성은 있지만 당장은 여기 이어서 수가 나는 것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보더라도 끊으면 붙여서 이 두 점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런 수도 끝까지 지금 여기를 막아도 이렇게 젖혀서 다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수익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죠. 단수쳐도 나간다면 이쪽의 형태가 백이 걸리지 않습니다. 점점 차이가 벌어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이쪽을 둘 때 이렇게 빈 삼각을 두면 잡는 데에는 성공을 한다는 거죠. 이곳을 통해서 백이 뭔가를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이 흑돌이 여기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수가 되지는 않네요. 네, 뭐 이렇게 둬도 이쪽을 두면 되니까 수가 나진 않고요. 끝내기로는 이 두 점을 제압하면서 좋은 끝내기입니다. 네, 지금은 뭐 차이는 상당히 벌어졌을 것 같은데 한번 개가를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깔끔하게 모양은 정리가 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사서까지 흙집이 98집 정도 납니다. 100은 10, 20, 32, 40, 50, 62, 70, 마지막 80, 90, 92, 100은 지금 네, 제 계가로는 한 117까지 나거든요. 뭐 상당히 차이가 나죠. 네. 이 전보다
차이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계속 여기 실패, 그리고 끝내기에서도 송롱이 선수가 오히려 지금 득점을 하고 있으니까 차이는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와중에도 여기까지 단수를 쳐서 네, 셋,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다섯, 승부사적인 면모를 여섯. 보여주네요.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차이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이번 시즌 이 정규 리그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플리트 잘 안 풀리면서 팀의 일주전으로서 이제 시즌 내내 좀 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다섯, 팀으로서는 여섯, 포스 시즌에 일곱, 첫 여덟, 진출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뭔가 그 컨디션 회복이 결국은 이제 경기 호반 건설 팀의 경기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었고 박지현 선수의 이 컨디션이 끝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박지현 선수 하면 항상 이제 여자 랭킹 한 6, 7위 정도를 오가는 선수인데 그리고 팀의 일주전으로 발탁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이번 시즌 이런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좀 의외죠. 5승 9패를 거뒀죠. 네, 정규리그에서 5승 9패를 거뒀고 이제 오늘도 하나,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승롱의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강수로 일관을 하니까 지금 이런 수를 두면서 계속 뭔가 이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끊어서 패를 하면 네. 이 패를 통해서 패를 이기면 이쪽에 이제 끊는 수를 통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엿보고 있는데 오늘은 보면 특히 이 우세를 확신하는 순간부터의 이 승롱의 선수의 순간순간 선택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빠르지만 또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두고 있는 곳이 뭐 거의 던질 곳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승롱의 선수 선택이 마지막까지 정확합니다. 이곳을 끊으면 여기를 이어도 되고 지금 이쪽 있는 수가 항상 이쪽 끊는 것을 봐서 선수잖아요. 그리고 반대쪽을 끊으면 이렇게 이어서 2패는 2패대로 놔두면서 이 두 점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여기를 이으면 여기서도 흙이 좀 크게 손해를 봤죠. 오히려 도서 다 잡혔습니다. 네.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겠습니다. 네, 뭐 그쪽을 둬도 백이 흙 4점을 제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죠. 여기를 끊어서 2패를 흙이 이긴다고 해도 이 상태에서 이 4점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은 뭐 큰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냥 백이 이런데 이어도 깔끔하고 네, 수가 나진 않는데요. 그냥 지금 박지현 선수가 두고 있는 이 모습이 이번 시즌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정규리그 그 어느 대국보다 가장 간절했을 이 준플레이오프 경기인데요. 네, 지금 저렇게 받아도 이쪽에 아무리 자충 형태가 된다고 해도 지금 수가 나지는 않아요. 흙 여기를 둬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저 패는 백이 이었을 때는 백이 전체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런 패가 되는데 뭐 박지현 선수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은 아니죠. 여기서 승공희 선수가 여기까지 있는다면 정말 강심장입니다. 지금 이 바꿔치기를 해도 한눈에 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크거든요. 한 번씩 하나, 번갈아 둘, 쳐다보는 거 셋, 보니까 충분히 넷. 가능하겠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합니다. 네, 이것으로 다시 좀 차이는 벌어지겠네요. 이쪽이 가치가 한 50집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흙이 이었을 때 한 36집 정도 날짜리가 여기를 끊으면 하나, 둘, 셋, 넷, 한 19집 정도 100집이 납니다. 일곱. 그럼 이쪽은 50집이 좀 넘죠. 네, 바꿔치긴 됐지만 뭐 승부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바꿔치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본다면 흙집은 마지막 하나, 97집 정도 나는 것 같고요. 셋, 네, 그 전과 비슷하네요. 다섯, 여섯, 일곱. 지금 100집은 한 137, 8 정도 나니까 네, 지금은 차이가 너무 벌어졌죠. 아, 이제는 꽤 많은 차이가 네.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제 개가 맞다면 반면으로도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요. 덤까지 한다면 40집 이상은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차마 지금 네, 돌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박지현 선수가 계속 변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팩감도 많지는 않고 이 패는 하다가 이제 백이 후퇴를 하면 결국 흙이 여기를 받아야 되고 그때 이 패를 이기긴 좀 어렵습니다. 백은 부담이 없고 흙은 좀 부담이 있고 중앙 쪽도 팩감이 있으니까요.
변화를 만들고 있지만 그 차이를 좁히는 변화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지금 승용이 선수가 승기를 잡은 이후에는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박지현 선수가 뭔가 변화를 시도하다가 그 승부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차이는 점점 벌어져서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승용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을 따낼 때 여기를 따내면 흙이 여기를 이어야 되고 이쪽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2패를 하다가 만약 2패를 지게 되면 여기 뒤로 따내도 어차피 따봤자 뒤로 막는다면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손해가 날 자리가 아닙니다. 네, 뭐 두 선수 모두 차이를 모를 리는 없죠. 글쎄요, 지금 이대국을 기다리던 선수들, 뭐 저희의 예측으로는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의 최정 선수의 약간의 그 힌트로 봐서는 지금 네. 김미리 선수와 그리고 김윤영 선수가 이제 3국에서 만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죠. 만약 1대1이 된다면 두 선수가 3국에서 만날 확률이 높았는데 두 선수의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포스트 시즌에서 다음 대국을 기다리다가 대국하지 못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그때가 벌써 한 10년 전의 일인데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기다렸던 그 기억이 있어서 두 선수의 어떤 셋, 넷, 기다릴 때 마음가짐, 네. 상태, 컨디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홉, 또 아쉬움도 좀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선수가 저는 그 당시에 일부러 그 앞에 팀원의 바둑을 보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챔피언 결정전 2국이었어요. 그 3번기 중에 2국이었고 그때 1국에서 저희 팀이 승리를 거뒀던 상황에서 팀이 2대1로 앞서 있었거든요. 네. 제가 5번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4국에서 그 팀의 형세가 팀원의 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거 보면 제 마음에도 동요가 일어날까 봐 저는 그 당시에는 그 4국 대국을 지켜보질 않았고 셋, 따로 다른 방에서 혼자 5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국의 팀원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팀의 승리가 결정이 됐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3국을 기다리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이 판을 검토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만약 정말 서울부강약품의 3국 김미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라면은 사실 좀 전에 검토실에서 봤잖아요. 네. 근데 뭐 중반 이후에 이 바둑이 끝이 나면 그리고 만약 1대1 상황이 됐다면 둘, 그때는 셋, 금방 몇 분 안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되니까 여섯, 중반 이후에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 시점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준비를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대국은 어느덧 끝내기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저수도 받지 않으면 당장 여기를 찝어서 크게 수가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뭐 차이는 상당히 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지현 선수가 이제 이 수를 한 집 손해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두었는데
대신에 팩감은 좀 많아졌죠. 사실 약간은 좀 보기 드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끝까지 승부를 이어가는 것은 그만큼 어떤 아쉬움을 표현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네. 팩감은 흙이 많을까요? 글쎄요, 지금 아까 저의 개가로는 이미 40집이 넘게 차이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패가 그렇게 승부패도 아니고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지현 선수가 2015년도에는 또 정규리그 10승 5패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조금 부진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지현 선수가 뭐 다른 기존에서의 성적이나 혹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커리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 시즌에 이런 성적을 거둘 선수가 전혀 아니죠. 경기 호반 건설팀의 1주 전이자 이 여자 바둑리그를 참가하는 선수들의 랭킹이 1위에서 한 24위 그 사이의 기사들이라고 봤을 때 하나, 박지현 선수의 둘, 6, 7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랭킹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지금 도를 거뒀네요. 하변 접전에서의 어떤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하변부터 짚어가고 있습니다. 네, 1국 장고대국의 승자 서울 북악약품의 숭유일 선수입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판이 됐습니다. 네, 끝까지 깔끔한 마무리 들어갔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준 플레이오프전은 서울 북악약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표정을 봐도 손길에서 보이는 것만 봐도 박지현 선수의 아쉬움이 참 많이 묻어나는 한 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해설자 입장이 아니라 그냥 후배 기사의 입장으로 박지현 선수를 바라봤을 때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네. 좀 잘 타개를 해서 다시 마음을 추스렸으면 하고요. 저도 저 입장이 되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이 양 팀의 감독님과 선수 여러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대국자는 아니죠. 김유영 선수와 이다희 감독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 두 분 모두 표정은 그래도 밝으시네요. 네, 일단 이다혜 감독 어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승리한 부강 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고요. 네. 우선 저희 호반 건설 팀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 전부가 호반 건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감독으로서 사실 제가 부족한 점 많은데 항상 믿고 잘 따라줘서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팀에서 가장 올 시즌 컨디션이 좋았고 성적도 좋았던 김유영 선수를 결국은 이제 쓰질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없을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이 오더가 저희 팀에게 있어서 최상의 오더 생각을 했고요. 박지현 선수가 아무래도 저는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송경 선수 컨디션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선수가 직접 3국에 나가고 싶다고 말을 해줘서 네, 저는 3국까지 가면 저희 팀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아쉽지만은 일단은 부강 팀이 더 센다는 걸 뭐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축하를 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유영 선수가 봤을 때 오늘 1국과 2국 중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 대국하면 어떤 대국을 꼽고 싶나요? 저는 사실 장고 대국에서 박지현 선수를 되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서는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그래도 큰 승부에 강하다 보니까 박지현 선수를 굳게 믿고 있었는데 네. 네, 그게 잘 안 됐네요. 네, 김유영 선수가 지금 3국에 나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이다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랄까요, 뭐 어떤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호승심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어떤 마음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 주목받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제가 지난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3국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한 네 번 그 정도 4-5번 뒀는데 다 이겨가지고 이제 그나마 3국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서 그래서 3국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네, 네. 좀 기다리는 입장에서의 어떤 뭐랄까 심리 상태라거나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1, 2국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좀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두지 않고 2대0으로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네, 이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기 대국에서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뒀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뒀으면은 2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3국 출전을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다혜 감독께 올 시즌 참 선수들 수고 많았잖아요. 이 수고했다고 한마디 한번 전해주시죠. 일단 저희 팀이 가장 자랑할 만한 거는 팀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의 마음이 돼서 올 시즌 잘 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사실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하실 텐데 그런 점 하나도 없이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와서 그 점이 가장 감독으로서는 좋았고요. 또 선수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줘서 아, 내가 이 팀의 감독이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비록 오늘 지긴 했지만 네. 한 시즌 통틀어서 참 많은 것을 얻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언제나 보기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후반 건설팀 올 시즌 참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같은 팀, 같은 감독으로 시즌을 계속 이어가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제 선수들과의 어떤 그 호흡도 중요하고 사실 팀이 1년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약간 위기 상황도 있고 한데 네. 어쨌든 이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그것도 인상 깊었어요. 역시 3국까지 안 가고 승리를 거두는 게 가장 네. 기다려졌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3국을 기다리는 선수의 마음가짐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김유영 선수도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을 졸였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뭐 팀이 지긴 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만 한 시즌이 끝났다는 거에 대한 어떤 후련함도 약간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네, 경기 후반 건설팀은 이 매 해마다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선수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서울 부강약품 인터뷰가 남아 있는데요. 권효진 감독과 김미리 선수입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진짜 3국을 김미리 선수가 출전을 하려고 했었었나요? 네, 최정 선수가 정직하게 공개를 해버려서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뭐 연막 작전 아닐까 하는 아주 한 1% 정도의 의심은 있었지만 네. 사실 최정 선수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 깜짝 놀라는 모습이 약간 인상적이었고요. 권효진 감독께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크게 이렇게 동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요. 네. 상대 팀에서는 3국까지 갔을 때 좀 자신감을 표했었는데 네. 저희도 3국까지 갔었더라도 김민희 선수가 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경기 후반 건설팀에서 1국을 먼저 오픈하게 됐었잖아요. 이 상대 팀의 오더에도 또 승용의 선수를 포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상대 팀의 차오요인 선수가 용병 선수이기 때문에 1, 2장 중에 그 한 명으로 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기 때 그 최정 선수가 그 하루에 2경기를 소화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 때문에 아쉽게 좀 역전패를 당했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최정 선수에게 좀 서력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최정 선수가 그만큼 이제 북악약품팀에서 에이스이자 이제 미들맨 역할을 했었고요. 이번 시즌 아직까지는 뭐 계속 이제 순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어떤 소감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팀 선수들은 큰 경기에 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올해 너무 좋고요. 네. 너무 행복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선수들 화이팅 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남은 경기 좋은 성적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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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름답고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승부의 시작.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챔피언 결정전 자리를 놓고 펼치는 환상위의 화려한 전쟁. 플레이오프에도 팀워크로 상대팀을 물리치겠습니다. 우승 5패, 정규리그 2위, 여수 거북선. 한 계단씩 착착 올라가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우승 5패, 정규리그 3위, 서울 북악약품.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네, 포스트 시즌을 여는 그 첫 경기 준 플레이오프 승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북악약품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제 플레이오프 여수 거북선과의 대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대결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오늘 이제 서울 북악약품팀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큰 기대를 걸 것 같고요. 네. 여수 거북선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컬러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북악약품팀이 지금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면 최정 선수의 어떤 원맨쇼 팀이라고 한다면 이 여수 거북선에는 이슬아 선수가 있고 또 김다영 선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이 원투 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팀의 대결도 예측 불허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강력한 두 팀이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돌아오는 수요일 플레이오프 1차전 여수 거북선과 서울 북악약품의 대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